유럽을 알아야 세상을 보인다의 저자 안교환입니다. 원래 제가 이 책을 처음 쓸 때 제목이 뭐였냐면 유럽의 세 가지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셋이 뭐냐면 그리스도교, 그리고 그리스 로마 사람, 그리고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인이라 하면 서양인의 가장 근간은 그리스 신화고, 그리고 그 신화를 만들고 생활을 했던 그리스 로마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이것이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럽을 가서 무엇을 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그 세 키워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세 키워드를 중심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뭐 제목은 원고가 다 완성되고 책이 만들어질 때 이제 정해지는 거니까 출판사와 저와 협의를 거쳐서 유럽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제 좀 도발적인 제목을 담았는데요. 사실 유럽을 알면 세상이 다 보이나?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유럽 사회가 전 지구를 말하자면 석권하고 있다라고 하면 틀리지 않거든요. 유럽 문화가 전 세계를 퍼져 있고 지구촌 전체에 유럽 문화가 대부분이 와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도 그런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이라는 걸 알아야 세계가 흘러가는 걸 알 수 있다. 큰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제목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 신화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그리스 로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분명히 그리스 신화든 아니면 그리스도교든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런 신화든 종교든 다 뭐 즐기거나 아니면 정치에 쓰거나 아니면 삶의 일부거나 종교적 수단이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제가 공부해 본 바 우리는 흔히 그리스 신화 따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따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게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문화라는 것은 단절되지 않거든요. 고대로부터 중세, 근대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는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그리스 로마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넣고, 또 그리스도교 역사를 설명하면서 중세 사람들 얘기 많이 넣었거든요. 사람들 얘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두 가지 키워드는 연결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이 책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연결이 된다. 우리는 늘 이걸 따로따로 배워요. 아마 그리스 신화를 잘 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종교에 대해 잘 아시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무 책에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 책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는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의 제일 재밌는 부분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제우스가 바람 피우는 얘기죠. 제가 여러 장소에서 그리스 신화를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마다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제우스는 그렇게 정실부인 헤라가 있는데 불구하고 바람을 많이 피우나요?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좀 곤혹스럽다는 거죠. 되게 19금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제우스란 얘기를 보면 제우스는 신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아버지를 쫓아내고 권력을 차지했고, 형제들 간에 하늘과 땅과 지하를 나눠서 통치하고 있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런데 제우스는 분명히 헤라라고 하는 정실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여인들을 가서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아들, 딸을 낳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보는 그 바람 피우는 것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뭐 다나에란 여인을 황금비로 잉태시켜가지고 뭐 페리클레스, 그러니까 페르세우스란 영웅도 나오고, 또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여러 신들도 나오죠. 아니면 에우로파라고 하는 여인을 황소로 변신해가지고 그거를 여인을 등에 태우고 크레타 섬에 와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죠. 미노스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여인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그러니까 신들만 해도 한 10명 가까이 되고요. 여인까지 포함하면 10여 명 이상이 됩니다. 거기 그 제우스를 통해서 태어난 그 신과 뭐 인간들은 수십 명에 이르죠. 자, 그렇다면 왜 제우스는 이렇게 바람 피우는 것일까? 아니면 신화라는 게 누군가가 특정 사람이 지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의 모음이 신화거든요. 근데 왜 제우스는 채통머리 없게 그렇게 바람 피우는 걸로 설정이 되냔 말이죠. 그게 되게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보고 공부를 해본 결과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라고는 결론을 냈죠. 어떻게 거꾸로냐면 제우스의 입장 또는 제우스의 행동이 아니라 제우스로부터 낳은 아들, 딸들로부터 이 제우스의 신화는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떤 아들, 딸들이냐면 예를 들면 헤라클레스 또 에우로파를 통해 나온 미노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예를 들면 크레타 섬의 왕이었던 미노스였어요. 자, 미노스는 자기의 아버지가 제우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어머니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방이었던 레반트의 여인이었고 어머니는 에우로파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죠. 자, 그러면 이 미노스라는 사람은 왜 아버지를 제우스라고 주장했냐 이겁니다. 아버지를 제우스라고 주장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죠. 우리 아버지는 저기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저기 막노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저기 마차 끌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나의 아버지는 제우스예요 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본인이 신분 상승을 합니다. 아버지가 신이니까 나는 최소한 반신반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끄는 민중, 군중, 내가 이끄는 백성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훨씬 더 신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통치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도 제우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라클레스는 영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2번의 과업을 하는 대단한 영웅입니다. 온갖 일들을 다 해요. 뭐 히드라라는 물뱀도 처치하고 저승까지 가고 온갖 괴물들을 해치우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면 그게 못하잖아요. 최소한 제우스의 아들 정도는 돼야지 그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웅들이 다 아버지를 제우스라고 주장하면서 막 나오니까 나중에 신화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제우스가 바람 피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헤라클레스도 그런 일이 있어요. 헤라클레스도 어느 마을에 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동네 사람을 괴롭힌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촌장이 헤라클레스를 불러다가 우리 동네 사자 좀 잡아줘서 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가가지고 그 사자를 잡았습니다. 잡으니까 뭔가 선물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딸 50명을 헤라클레스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인 50명이 생겼잖아요. 여인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아들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겠죠. 헤라클레스는 뭐 대단한 영웅이니까 하룻밤에 그 50명과 동침을 했다. 이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동침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50일 걸렸다. 중요한 건 50명의 여인을 통해서 50명의 아들이 나온 거죠. 그럼 그 50명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헤라클레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대부분 어느 곳인가 가서 군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프랑스 남부에 보면 모나코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그 모나코의 선조가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라고 전설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그 선조가 헤라클레스냐? 그 선조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를 헤라클레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또 알렉산드로스도 자기 선조가 헤라클레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에 가서 헤라클레스의 아버지가 제우스니까 제우스 또 이집트에서는 제우스의 다른 말이 암몬이거든요. 그 암몬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나는 헤라클레스의 아들이노라라고 선포를 해요. 백성들한테.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볼까요? 오, 대단하신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는 걸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된 게 바로 제우스의 바람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된 것이다. 유럽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이 책은 저의 10여 년 이상의 공부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갔었고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책에 많이 담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좀 깨달았던 것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반드시 현장에 가는 것들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는 내가 공부한 현장은 반드시 가보리라. 그래서 읽었고 현장에 가봤고 읽은 것과 현장을 접목해서 저만의 통찰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제 생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혹시 여기서 다른 것들을 좀 보고 느끼시더라도 굳이 충격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구나 라는 걸 느껴주시면 좋겠고요. 이 책을 읽으시고 호기심이 생기시다면 유럽의 현장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유럽에 가보실 계획이시라면 아니면 언젠가 가보실 것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